최태원 SK 회장 예. 사면 가석방 문제. 네네. 혹시 오늘 청와대 대통령과의 그 신년 인사회에서 또 재개에도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직 대화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어서. 네. 근데 박용만 대한상인 회장, 예. 이제 이 정도면 충분히 처벌받았다. 그리고 SK에서도 지금 최태원 회장이 나오면 아주 빠른 속도로 바뀔 것 같고 그러니까 기회를 줘야 된다. 예. 이렇게 처음으로, 재계가 사실상 처음으로 특정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을 요구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전에서는 좀 강경한 입장인데 저는 청와대가 좀 더 떳떳하고 당당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기업인을 내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사면을 하셔야죠. 이해운 전 최고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석방이라는 것은 요건만 제 생각이랑 똑같네요. 가석방이라는 것은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그 형제 실무를 보더라도 한 3분의 2 이상, 70~80% 형기를 마친 사람들 중에서도 행영 성적이 아주 우수한 분들만 나가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다 뒤져보니까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도 가석방을 출소하는 비율이 13.2%에 불과합니다. 13.2%? 그렇죠.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 나가는 경우인데 기업인들이 이번에 뭐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3분의 1 이상 살았고 절반 정도 살았으니까 내보내자. 이거는 지나친 특혜죠. 그러면 차라리 특사를 해서 청와대가 이거는 필요했다고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게 낫지. 가석방이라는 거 뒤에서 숨어서 한다면 그러면 가석방 요건 충족해도 못 나가시는 분들은 억울하다고 느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 판결을 보면 항상 들어가는 게 국가 기여의 국가 경제 기여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뭐 양해해서 참작을 한다. 그래서 6년 받을 것을 4년 받으시고 3년 받을 거는 집행유예 받으시고 그런 식으로 한번 특혜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가석방이 있어서도 13.2%의 비율을 넘어서서 그분들은 요건만 되니까 무조건 나간다. 두 번의 특혜죠. 차라리 청와대가 경제 활성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들한테 당당히 이해를 구하고 특사를 하는 게 맞지. 가석방이라는 곳에 뒤에서 한 번쩍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관여할 바 아니다라고 살짝 지난번에 청와대 대변인은 그렇게 선을 좀 그었었는데 그거는 당당하지 못하실 지금 새누리당 내에서도 차라리 가석방 대신 사면으로 가는 게 특혜 시위에서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거죠, 지금? 제가 사실 법제사법위원회였기 때문에 가석방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도 그때 질의를 많이 해보면 가석방을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그리고 이번에 성탄절 때도 가석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탄절 때 지난 성탄절에 가석방을 하면서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 80에서 95%의 형기를 충족한 사람 중에 일반 수용자, 그리고 모범 수용자, 그다음에 나이가 많은 분들, 외국인 수용자 이런 사람들을 가석방 대상자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는 여러분들 특히 뭐 S그룹의 그분 최 회장님 이런 분은 80%가 되려면 아직 상당히 남으셨거든요. 근데 일반 수용자 기준이 아니면 그럼 나이 고령자는 아닐 테고 외국인이 아니니까 오늘로 702일째 그렇다면 모범 수용자라는데 모범 수용자라고 보기는 그리고 그때 항상 저희가 질의를 하면 법무부에서 기본적인 입장이요 80% 이상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형법상 요건은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면 가능한데 왜 80%를 살아야 하냐 이렇게 여쭤보면 기본적으로 법무부 안에 내규가 80% 이상의 형기를 충족했을 때 가석방을 검토 대상이 주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지금 와서 그 원칙을 어긴다면 그 부분은 또 원칙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정말 해줘야 될 필요가 있으면 오히려 사면으로 정치적인 부담을 국가가 져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 부분을 사면으로 지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석방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일부 해보면 국민 여론도 안 좋고요. 사실은 효과도 얻을 수 없는 게 저희가 뭐 이건희 회장 가석방 사면할 때 저희가 그때도 검토해보면서 한 게 왜 그때 사면을 해줬냐 하면 그때 원포인트 사면으로 했잖아요. 사면을 해준 이유가 IOC 위원으로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꼭 유치해라 그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냐하면 외국에 특히 일본이나 뭐 미국 그리고 어떤 경우에 다른 나라에는 그 가석방 내지는 그 집행유예에 대해서도 사면이나 복권이 안 된 상태에서는 출입국이 좀 어려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거나 경제 활동을 하든 뭐 IOC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사면을 해줘서 그 제약을 풀어준 거거든요. 근데 SK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좀 풀어주고 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게 하려면 사면을 해줘야 외국도 자유로이 다닐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면 자체가 상당히 그 진퇴양난이죠.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실은 공약상 가깝게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또 법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거를 정면으로 반해서 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본다면 어쩔 수 없이 뭐
가석방인데. 아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경제민주화 이런 것도 대선 때 공약했는데 안 하셨잖아요. 그것도 사실 여러 가지 상황 변경 논리에 따라서 안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뭐가 있냐. 이게 우리가 항상 중요한 정의라고 하는 것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사법정의죠. 사법정의 또 별도의. 왜냐하면 이를테면 이제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도 바깥에 나와서 여러 가지 사회 공헌할 것이 많은데 굳이 이제 재벌만 공헌한다고 이걸 해줘야 되느냐. 저희 지금도 노리는 효과 자체는 적극적인 투자를 해서 기업의 어떤 경제에 따스한 온기가 돋게 하는 건데 이것도 가만히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가석방을 대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의감에 반하는 거죠. 가석방 시켜줄 테니까 상당 부분을 투자해라. 이런 논리니까 서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이것이 그러면 나는 투자를 조금 하면은 가석방은 안 되는 거냐, 뭐 이런 논리도 좀 생각할 수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아마 지금 이 교수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용만 회장이 이 부분을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특정 기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사면 같은 거나 이런 부분 할 때 명단을, 기업인 명단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명의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나 법무부 이런 데다가 이렇게 청원 형태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하니까 그 주체가 항상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름으로 들어와서. SK가 그럴 준비가 돼 있다. 투자 내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경제 기여할 태세가 돼 있으니 좀 해달라. 뭐 이런. 저도 그래서 아마 대통령이 부담을 좀 덜어주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경제인들이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인들이 그렇다면 SK에서 이런 부분만 노력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런 특혜를 받으면 어떤 부분에 정말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지 어떤 부분에서 하는지 그 부분도 설득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태원 회장의 따님이 이제 노블리 소울리제 차원에서 해군이죠. 해군에 이렇게 자원 입대도 하고 해서 분위기도 사실 조금 괜찮아지다가 결국은 이제 대한항공 땅콩으로 이제 좀 분위기가 확 이제 찬물이 확 끼얹은 그런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조금 시간은 조금 많지 않은데요. 야당에서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4대강 국조 나와라. 그렇게 당당하다면 이렇게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데 어떤 배경이 있길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야당협회가 당연히 20조 원나 들어간 거대 사업이기 때문에 뭔가 정치 쟁점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도 좀 약간 강경하게 얘기를 하면은 야당이 과연 4대강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할 만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차라리 감사원이라든가 국가에서 어떻게 정밀하게 본다면 모르겠는데 이번에 위원도 보니까 김의원 의원이라고 약간 목소리는 크시지만 전문성은 상당히 의심되는 분이 들어가셨는데 그런 분이 과연 4대강에 대해서 사업적 타당성이라든가 치수사업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실 수 있을지 그냥 전임 대통령 불러가서 호통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순위라면 의미가 있겠다. 김의원 의원의 경우는 자원외교로 하는 건데 지금 김무성 대표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어제 만나서 한 얘기가 사실 조금 와전됐다는 건데 알고 계세요? 전 와전된 내용보다는 사실 조 얘기를 이명박 대통령이 한 걸로 그렇게 잘못 알려지면서 이제 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글들이 마구 나왔다는 거거든요.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한테 전 대통령한테 신년 인사를 갔을 텐데요. 신년 인사가 1월 1일 날은 삼성동 사무실이든 논현동 자택이든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많고 전직 관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자원외교나 4대강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있는 얘기를 서로 나누고 그러기는 좀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독대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던데요. 근데 그래서 따로 만나셔서 얘기를 하신다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눈들이 많기 때문에 몇 분 동안 독대를 하시는지 이런 것도 누군가는 카운팅을 하고 있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제 생각엔 정말 얘기를 하시려고 한다면 딴 기회에 얘기를 하시고 전화로 얘기를 하시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 다 김무성 원내대표가 당대표가 원내대표를 3년 이명박 정부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했었거든요. 원내대표도 했기 때문에 4대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라든가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아시니까요. 따로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을 만나서 논의를 하고 이럴 필요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